자, 오늘의 말씀 한 판입니다. 카카오.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김범수 의장이 8천억 원대 탈세 의혹까지 발생했습니다. 서둘러서 두 분과 함께 이 카카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픈 주식 중에 하나죠. 오늘은 드디어 8만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자,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해답을 찾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주제 카카오. 결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계속 좀 버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서라도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저희 염정팀장께서는 보류하셨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이탈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경제방송 진행을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오늘도 아침에 적어도 5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정말 이 주식을 보면 정말 참 가슴이 아파요. 네. 그래서? 사실 한때는 국민 주식이라고 국민 불릴 만큼 카카오의 위상이 좀 대단했는데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카카오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예.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곧 투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민심을 한번 잃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연달아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사실 끊없이 하락을 하고 지금 10만 원 선 위에 있었을 당시에도 한번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했었는데 네. 10만 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후로 회복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원 선, 9만 원 선까지 이탈한 상황에서 지금은 사실은 추가적인 매수는 좀 금물이고요. 안 되고요. 예, 매도를 할지 여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너무 좀 손실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보류를 좀 하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릴까요? 계속 악재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고 있고 사실 묵혔던 악재까지도 좀 계속 끌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카카오 의장의 뭐 탈세 의혹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관련된 또 스탁옵션 관련된 부분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의 뭐 대거 이탈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사실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타격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K큐브 홀딩스에 대한 부분인데 K큐브 홀딩스 합병 당시에 그 당시에 사실 탈세 의혹이 지금 좀 불거져 나온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게 또 K큐브 홀딩스는 거의 가족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회사격이 되는 K큐브 홀딩스는 뭐 투자라든지 뭐 화생상품 투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실체가 좀 불분명한 회사인데 이제 가족 거기 이제 주주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친인척 관계가 있는 주주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뱅크 대표의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부분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임직원들의 매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기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임직원들의 대거 이탈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껴맞추기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크게 부각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사실은 지금 카카오 전체 그룹사에 좀 먹구름을 좀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카카오 주식은 잠시는 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대표인 윤호영 대표가 지난 4분기 중 52만 주에 달하는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했고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근데 자치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라는 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조차도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자기네들 좋자고 스톡옵션 행사에서 수익 내고 나갑니까? 다른 주주들의 생각은? 전혀. 이제 행사 시기는 이미 4분기에 기존에 이루어졌고.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임직원들이 한 20여 명이 되고 이탈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자사주, 이제 우리 사주에 대한 부분은 또 매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증권사에서 이제 법인영업본부가 이동하는 것은 그러니까 팀 단위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꺼번에 움직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업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 사주에 대한 매각 부분은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이런 우리 사주를 팔기 위해서 뭐 이직을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게 사실 기사화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네.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들 이전에 노이즈 나왔을 때 소위 물타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10만 원 선 이탈해서 9만 원까지 밑으로 떨어질 줄 몰랐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위 물타기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타기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주식이 다 빠졌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손을 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시기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팀장님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네. 이제 카카오 이제 물량대 구성을 보시면 11만 원에서 12만 원대 정말 물타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더 빠지지 않게 즉 그렇습니다.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유지를 해주겠지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시면 이제 12만 원대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대체 잔고나 신용 잔고 비율을 보셨을 때 또 늘어납니다. 이제 저점인 줄 알고 조금씩 더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보시면 신용잔고 비율이 1월 6일이죠. 이제 10만 원 초반대부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즉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가가 빠지면은 반대 매매 때문에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개인 매도세가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잠깐 받고 또 던지는 이런 식의 좀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즉 카카오는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끝없는 추가 매수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아직은 저는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당장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즉 지금 당장 지금 악재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했었을 때 그 부분이 피드백이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원분들의 주식 매도도 어느 정도 일부 악재. 근데 이 부분이 어차피 팔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투심을 회복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 카카오 이제 자회사들이 워낙 많이 상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거고 추세도 저는 여기서 지지가 일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지금 주가로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굉장히 많고 여기서 좀 지지 혹은 횡보가 있을 경우 그 이후에 사셔도 아직 늦지 않다. 섣불리 이제 끝없는 음봉 속에 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가 일어난 상황에서 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이 윗 매물대 보시면 요 라인 때 지지가 이뤄지네 하고 해서 이때 엄청나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손실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계속 매물로 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최소 85,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라인까지는 한 번 정도는 그냥 열어두고 이제 염정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덮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함부로 잘못하면 하지 오히려 마시고. 시드가 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등장에서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투심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더욱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유자분들께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좀 반등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차피 크게 반등도 기대가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네.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룹주 전체적으로 예. 좀 급락
양상이 보여지는데요. 또 수급 면에서는 살짝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시점도 아니고요. 매수 시점도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장세일 것 같고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다시 또 수급 면에서는 매수로 좀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악재가 웬만큼 다 털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등이 전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아직은 않으셨으면 좋겠다.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반등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뭐 급하게 대응은 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관망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정말 그렇게 잘 나가던 카카오를 자,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를 생각한다라는 그런 뭐 안타까운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카오는 사실 한국을 이끄는 대표 플랫폼 회사다. 대를 물려줄 대표적인 주식이다. 그래서 저희 마치 삼성전자처럼 카카오 주식을 하나하나 사모으셨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네. 젊은 부모님들 가운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2, 3년 정도만 기다리면 또 정권이 바뀌고 카카오도 다시 환골탈태를 하고 그냥 죽을 회사가 아니다. 저력이 있다. 2, 3년 정도는 기다리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김진만 팀장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는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더 힘들 것 같다는 게 이제 작년에 그래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투자한 기업들이 올해 당장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요소가 적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작년에 상장한 대표 기업들 뱅크나 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 출회를 해서 이 출회가 계속적으로 좀 물량 소화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차라리 카카오 이제 본주도 안 좋은 게 왜냐면 자회사를 올해 또 2개나 더 상장을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또 지분 가치 희석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자회사 상장으로 또 투자를 하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는 상황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만 내수 기업입니다. 이제 그거는 아셔야 되는 게 매출의 90%가 내수에서 발생을 하고 이게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카카오는 2, 3년 뒤엔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고 웹툰 쪽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부족합니다. 더 해줘야 되는데 과연 카카오톡이라는 대형 플랫폼을 해외에서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에 저는 카카오톡이 없는데 과연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과연 카카오가 해외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 3년 있다가 또 사실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해외 매출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결국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 러브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즉 내수 기업의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카카오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2, 3년 뒤에는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와 함께 보겠습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대표 플랫폼 주식으로 묶여서 거의 차트가 비슷한 흐름이죠. 네이버도 안 좋습니까? 카카오와 방향성이 같습니까? 아니면 플랫폼 주식을 산다면 네이버가 괜찮겠습니까?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네이버 약세를 지속할 것이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 역시도 김진만 팀장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가 국민 주식이라 불릴 당시가 2020년도 초반에서 중반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회사의 상장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었고 이제 카카오톡을 기본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수 시장에서 파이가 커질 만큼 커졌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파이는 더 이상 확장되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비중이 너무 좀 작다.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성장 지속성의 성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제 주봉으로 확인을 하면은 2020년도 뭐 한 7, 8월만 해도 지금 거의 2020년
작년 초반 1년 전 가격으로 거의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 작년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승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추세적으로 좀 꺾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카카오뿐 아니고 네이버 역시 지금 같은 행보로 같이 걸어가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다른 플랫폼들이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생겨난다. 뭐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NFT 관련된 가상화폐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플랫폼은 아무래도 더 힘들어지지 않고 정체 구간 또는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 동력은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저도 다소 조금은 더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무겁네요. 예, 좀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식은 네, 지금은 매력이 없다라고 저희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업도 주식도 생물처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기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충분히 투자 의견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예의주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 주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 저희와 함께 현명하게 대안을 세워 나가 보시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맞수 한판 저희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86달러를 돌파했죠. 100달러 갈 수도 있겠습니까? 자, S-오일이 대표 주식입니다.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이제 96,800원, 10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인플레이션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식도 선뜻 편입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S-오일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실까요? 염정 팀장과 김진만 팀장 모두 11만 원까지 오른다고 보셨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네. 추가 상승 가능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시는 분들이 왜 저거밖에 안 오르지라고 이제 하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어제 유가가 올랐던 경우 단발적인 일단 시세 분출이 있고 일단 천천히 되게 이격도가 짧게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다 튀고 있는데 일단은 되게 골드만삭스든 전체적인 글로벌 이제 자문사들이 유가는 100달러, 150달러 갈 것이다라고 했던 건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하락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추세 상승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오를 때도 오를 이유가 있고 떨어질 때로 떨어질 이유가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 변동성을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을 형성했을 때도 거의 유가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또 떨어졌던 이유는 또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또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다루기가 되게 어렵다. 이제 하루 걸러서 시장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즉 오늘의 시세 분출은 이제 오늘 그게 그래도 이제 정유화학 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단발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되고 이게 꾸준히 오를 경우가 더 낫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게 정유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은 오히려 피로감을 형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11만 원 정도까지가 일단 단기적인 한계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100달러를 오르게 됐다면 그 이후에 추세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발적으로는 11만 원 정도가 한계선 즉 어느 정도 이제 오늘 올랐던 이유도 되게 단발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발적인 이슈다. 그래도 정말 11만 원 선까지 가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 보니까 저도 계속 사실은 투자 의견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해지를 할 수 있는 금융주, 그리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음식료주와 함께 이런 지금 인플레이션 때 해지 가능한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정말 견조합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면 관련 주식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아주 심플하고도
네. 예, 저기 투자 의견에 아주 직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간다면 우리 염정 팀장께서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관련 주식을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 사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SK이노베이션, 김진만 팀장께서도 SK이노베이션 아까부터 가격과 종목을 계속 담합을 하시네요. 말 한마디도 안 섞었습니다. 방송 전에. 담합 아닙니다, 여러분. 공교롭게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 지금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관련 주식을 매수해도 네. 괜찮은 시기입니까? 절대적으로 매력이 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아까 심플하게 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S5일 차트를 보게 되면 저희가 11만 원에 대한 근거는 이제 지금 WTI 가격에 대한 부분이 S5일 주가하고 그냥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경에 이제 최고점이 11만 7천 원을 찍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11만 원 선을 이제 일단 맥스로 좀 잡아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WTI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고점, 전 고점이 10월 달 상황이고 지금이 86달러, 배럴당 86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이 지금 시점인데 지금 SOL 주가 추이와 WTI 주가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원유 같은 경우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뭐 끝없이 오른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유국에서 이런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산유량 좀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끝없는 상승 이런 거는 원자재 가격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9만 원대 SOE를 11만 원 선까지 보고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 국제유가에 대한 관련주 유가 관련주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가기에는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만 정해놓고 트레이딩으로 중단기로 좀 접근을 하시고 SK이노베이션은 마찬가지 생각이실 겁니다. 김지만 팀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텐데 국제유가의 상승분에 대한 효과도 있겠고 그리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앞으로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SK이노베이션으로 지금 좀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좀 전가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양쪽을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을 굳이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또 드리면 이제 인플레이션,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뭐 국제유가, 천연가스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또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 또 모아질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석탄, 탈산소에 대한 부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에너지원을 다 소비하기엔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원전주 관련주도 한 번씩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지만 또 단기간으로는 원전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 기술의 원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좀 가시화할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요. 오늘 크레디리온의 증권이 CLS에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만 목표가를 좀 낮춰 잡았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이 걸리는 감이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왔다는 말까지 추가로 덧붙이면서 여러분들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맞수 한판 저희 오늘 손오공 좀 보겠습니다. 손오공이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서 오늘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게임주들이 그래도 오늘 그나마 살리고 있네요. 자, 이제 게임주들은 외국에서 그 빅딜, 빅 M&A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 주식들이 좀 좋은데 손오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만큼 먼저 두 분께서는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단기 변동성에 주의해라.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단발적인 시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르면 많이 반가운데요. 네, 예. 그래도 추세를 좀 전환을 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순풍이 제가 이제 굉장히 비싼 가격 인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딜을 했던 부분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금액을 받아내면서 인수가 마무리됐는데 그만큼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이 좀 이제 인수 대금이 올라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폭삭 주저앉은 가운데 순풍을 불 수 있는 요소, 즉 이제 게임주들을 어느 정도 적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 재산을 좋은 IP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전체로 추세 반등에는 그래도 뭐 처음보다는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의 양봉을 뽑아내놨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일단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리자드 관련주로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이고요. 이게 내일 정도까지 시세 분출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 워낙 관련주보다는 근접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한 이력이 있거나 블리자드와 뭐 블리자드 유통사들이 일부 효과를 봤지만 그냥 주가상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외형적 성장을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제기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분출로 마무리되고 그 끝이 어딘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 끝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따라붙으시지 마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이 소위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괜찮을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단알, 김진만 팀장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볼 만한 게임주는 또 뭐냐고 여쭤봤더니 염정 팀장께서는 YJM 게임즈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컴투스 홀딩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굉장히 사랑하시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염정 팀장께 새로운 종목인 YJM 게임즈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주들, 블리자드 관련주들은 오늘 시세가 이미 다 분출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저는 다시 매도입니다. 아침 지금 장 초반하고 지금 좀 다르게 장 초반보다 너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흐름을 좀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YJM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블리자드 관련주로 좀 지목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장 초반에 이제 선택했었던 문제고 지금은 24% 정도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바로 매도하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나오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또 단알로 말씀드린 건 관련주로 이제 결제 관련주거든요. 네. 온라인 결제 블리자드 관련해서 뭐 게임 관련주로 결제 움직임인데 해당 종목이 뭐 엄청 뭐 급등한다 좋다라기보다 지금 추세 전환이 가능한 어떤 포인트가 좀 됐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결제 관련주의 뭐 단알 그리고 이제 MS가 블리자드를 이제 인수하는 그 목적이 아무로 이제 게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사업으로의 확장을 신사업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한 모색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차원으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맞수 한판 3개의 주제로 아주 풍성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LC팀의 염정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